퇴근길 엘리베이터가 층을 오를 때마다 낡은 쇠 냄새와 누군가의 섬유 연재 향이 겹쳐 올라오고 그 순간 오래전 겨울 저녁의 골목이 불쑥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다 말라버린 감정도 다시 적시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까지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억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현재의 방에 과거의 창문을 열어젖히는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한 번도 붙이지 못한 스티커와 오래된 영수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스티커는 붙일 곳을 잃은 채 색을 발했고 영수증의 잉크는 흐릿한 보라색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순간의 온도와 공기의 질감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기억은 서류처럼 보관된 정보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후처럼 불현듯 되살아나는 풍경임을 깨닫습니다. 길을 걷다 골목 빵집 앞을 지나면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일요일 아침의 느린 시간을 소환합니다. 현관에 놓였던 택배 상자와 알람을 끄고도 한 번 더 눈을 감던 게으름까지 통째로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 저는 조금 덜 단단했지만 이상하게 더 안전했음을 떠올립니다. 기억은 불완전한 현재를 지탱해주는 은밀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다른 날에는 발목을 잡는 끈으로 변합니다. 같은 냄새가 이번에는 이별 직후의 허공을 불러오고 같은 소리가 이번에는 놓쳐버린 기회를 되감아 틀어줍니다. 같은 골목이 이번에는 가지 않았어야 할 길처럼 느껴지는 역설을 마주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앨범을 넘기다 보면 사진 속 제가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는 순간이 많아 보입니다. 그 미소는 현재의 저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때로는 그 미소에 못 미치는 현재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좋았던 때의 기록이 지금의 시간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기억은 비교라는 비밀 통로를 통해 현재를 값싸게 만들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버거웠던 장면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의미로 반짝입니다. 실패라고만 믿었던 경험이 지금의 선택을 단단하게 만든 바닥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때의 흔들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균형도 없었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기억은 시간에 눕히면서 동시에 시간의 사다리라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머릿속 상자에 들어있는 파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온몸의 언어이며 감각과 표정과 보행의 리듬 속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우려 할수록 진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지는 속성을 보입니다. 기억을 다루는 일은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는 일과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하루의 끝에 불을 끄고 누우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구름처럼 천장에 걸리고 하지 말았어야 할 한마디가 모서리에서 반짝입니다. 그때의 저는 과거로 돌아가 대사를 바꾸고 싶어지지만 동시에 그 장면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어떤 말은 절대 삼키지 않고 어떤 말은 끝내 삼킨다는 선택을 배우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기억은 후회의 창고이면서 배움의 작업실입니다. 기억을 무조건 지워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붙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우면 빈자리가 바람을 몰고 들어오고 붙들면 방 안이 가득 차 숨이 막히는 역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은 기억을 폐기하거나 보존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언제 꺼내어 어디에 둘 것인지 정리하는 섬세한 배치의 기술입니다. 한쪽에는 빛을 주고 다른 한쪽에는 그늘을 주는
균형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억은 주머니 속 부적처럼 지니고 다닐 가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만지작거리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기억은 문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다른 모든 가구를 밀어내고 공간을 점령하는 기세를 보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기억과 현재의 관계를 결정하는 주도권은 종종 해석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말로 불러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갖습니다. 실패라고 부르던 장면을 시도라고 바꾸는 순간 그 기억은 더 이상 채무가 아니라 자본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기억의 제2의 생애를 부여하는 작가의 펜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너 현재로 왔다기보다 과거를 끌어안은 채 현재를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걸음이 흔들리면 과거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오늘의 걸음이 단단하면 같은 무게도 배낭처럼 몸에 맞게 조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현재는 기억의 무게중심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축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어제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지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 빵 냄새를 맡고 어느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멈칫합니다. 그 멈칫은 과거로 떨어지는 낙하가 되기도 하고 과거 위에 발을 딛는 정지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동작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내면의 조명이 어디를 비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명의 각도를 바꾸는 일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의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는 힘이자 붙잡는 덫이 될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는 오늘의 호흡과 말과 선택이 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두려워하기보다 길들이고 버리기보다 배치하며 숭배하기보다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따뜻한 추억을 어떻게 힘으로 바꾸는지, 아픈 기억을 어떻게 현재의 자유로 번역하는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루틴이 기억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억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법을 배우게 하는 선생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오늘이라는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노 젓기는 지금 이 순간의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은 때때로 우리를 지켜주는 투명한 방패와 같습니다. 세상에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할 때, 마음이 지쳐 주저앉을 때 우리는 과거의 한 장면을 꺼내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햇살이 비치던 오후의 공기 같은 것들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정서적 토대입니다. 결국 인간은 기억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로 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정체성을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기억이 그 둘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끊어진다면 나의 존재도 단절될 것입니다. 로크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을 잃는 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이유,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나도 기억이 남는 건 그 감정이 단순히 한때의 감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녹아든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고통스럽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도 우리가 한때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겨줍니다. 추억은 마음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하루가 버겁게 흘러갈 때 우리는 마음속 작은 방 하나를 엽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냄새, 첫사랑의 웃음, 한없이 따뜻했던 봄날의 빛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현실로 나올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에 자신만이 기억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무의식적인 기억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차에 마들렌을 적셔 먹는 순간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방학, 이모의 미소, 여름의 공기를 모두 떠올립니다. 그 장면은 단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다시 현재로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프루스트가 말하듯 기억은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순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기억은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실수와 후회의 장면이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배웁니다. 아, 그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기억이 없었다면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다르게 반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실패를 지혜로 바꾸는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영화 코코는 기억해야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겔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가족의 기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음악을 통해 그 기억을 이어갑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부르는 일은 작지만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억은 죽음조차 넘어서는 연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억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로 작동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장면은 기억의 깊은 층에 잠재워둡니다. 그것은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다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을 통해 살아남고 기억을 통해 다시 일어섭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또한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판단을 이끌고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결정을 물들입니다. 좋은 기억은 용기를 주고 나쁜 기억은 경계를 줍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신중해질 수 있는 이유, 또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모두 기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 덕분입니다. 그때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혹은 그때의 행복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기억은 감정의 지도이자 행동의 근거입니다. 결국 기억은 우리를 현재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단지 회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구조물이 되는 순간 기억은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은 상처를 덮는 가짜 평온이 아니라 아물게 하는 진짜 시간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음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기억을 품음으로써 자신을 이해합니다. 기억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지혜의 형식입니다. 그렇기에 기억을 무조건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합니다.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었을 것입니다. 한때의 눈물, 한때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문장들입니다. 기억은 나를 지켜주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나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억은 발목의 족쇄가 아니라 뿌리의 자리입니다. 그 뿌리 위에 우리는 오늘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나는 것은 늘 새로운 하루의 빛입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를 붙잡는 덫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방 안에서 혼자 문을 찾지 못하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 하지 못한 말, 그때의 표정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현재의 나를 흔듭니다. 기억은 다정한 위로의 손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끝없는 반복의 고통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배신, 한순간의 실수, 후회로 가득한 선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문득 그때의 공기가 다시 코끝을 스치고 그날의 냄새가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그 기억은 현실을 뚫고 현재로 기어나와 오늘의 감정에 틈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억의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감정이 그대로 다시 활성화되어 뇌가 지금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오늘의 관계를 망치고 지난 실패로 내일의 시도를 포기합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영향력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작동합니다. 니체는 망각의 미덕에서 건강한 인간은 잊을 줄 아는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자신을 소모하는 사람을 역사의 병에 걸린 자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기억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망각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지나치면 인간은 무거워지고 망각이 적당히 섞일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즉, 망각은 무책임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이유는 아직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망각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마친 상태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기억은 언제나 부분적이며 당시의 상황을 전부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를 다시 해석하며 자신을 단죄하기도 하고 반대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즉,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늘 수정되고 덧칠되고 삭제되며 새롭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의 노예가 아니라 기억의 작가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쓰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SNS의 추억 보기 기능처럼 과거의 장면이 주기적으로 떠오르면 우리는 다시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좋아요의 숫자, 함께 찍은 사진, 지나간 댓글 하나가 현재의 나를 흔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소비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라는 말은 곧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추억을 되새기며 안도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보다 기쁨을 더 빨리 잊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처의 기억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한 번 아팠던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같은 위험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마저 차단합니다. 그때처럼 될까 봐라는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기억이 나를 지키던 장벽이 이제는 세상과 나를 격리하는 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르게 읽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자주 말하는 재해석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되 그때의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기억을 해방의 언어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기억도 관점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기억을 나는 부족했다가 아니라 나는 그때 배웠다로 다시 말하는 것. 그 한 문장의 차이가 마음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흐려지고 재배열되고 언젠가는 다른 색깔로 변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덮으려 할수록 더 짙어지고 자연스럽게 바라볼 때 오히려 옅어집니다. 마치 물 위의 그림자처럼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냥 바라보면 물결 속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은 적이 아니라 아직 이해받지 못한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망각은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 때문에 제자리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같은 기억으로 인해 더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늘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돌아보아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적으로 두지 않고 동반자로 두는 일,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잊는 법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입니다. 기억이 붙잡고 있는 건 사실 그때의 나이지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해줄 때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은 우리를 붙잡는 덫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야 할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바꾸는 힘은 오직 현재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의미를 다시 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품고 걷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잊음이 아니라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은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는 동시에 미완으로 남겨두는 힘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면 지금의 나도 함께 사라지고 과거에만 머무르면 앞으로 나아갈 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버리거나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품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길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결에 새겨져 있고 지워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대신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아직 이해받지 못해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그때의 마음을 인정할 때 기억은 더 이상 덫이 아닌 배움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기억은 마치 바다와도 같습니다. 얕은 곳에서는 물결이 잔잔하지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진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무작정 잠수하면 휩쓸려 들어가 버리지만 표면 위에서 방향을 잡을 줄 알면 그 물결은 오히려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 결국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배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기억 위를 항해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파도가 크다고 해서 그 위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해안이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 하지 못한 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러나 그 기억들 또한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는 건 나의 한 조각을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까지도 나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품되 머물지 않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성숙한 기억의 방식입니다. 아픈 기억이라도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때의 잘못이 지금의 지혜가 되고 그때의 상처가 오늘의 공감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떠올렸을 때 그때의 내가 참 어린 사람이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나를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손님을 문전박대하지도 집안 깊숙이 끌어들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잠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나눈 뒤 조용히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면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기억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대화, 오늘의 표정이 내일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성실히 살아간다는 건 곧 미래의 나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만든다면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줍니다. 기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품되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를 안아주되 그 안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기억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다 위에 배를 띄우듯 그 기억 위에 지금이라는 배를 띄워야 합니다. 파도는 언제나 밀려오지만 그 위를 건너는 법은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기억 위를 걷고 있나요? 그 기억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만약 그 기억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면 이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기억은 떠밀어내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이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는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를 쥔 손은 오직 당신의 현재, 이 순간의 의지입니다.